11월 1일 오늘 11월에 이제 처음 시작이죠. 10월 마지막에는 조금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일단 뭐 느바가 시즌 초반이기도 하고 주간에 또 배구 그런 것도 좀 있었고 한폴이 좀 유독 좀 많이 났던 최근인데 좀 분위기 한번 잘 다져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느바는 지금 적중 대기 중에 있고요. 느바 어제 좀 야구 토롱이 프렌 좀 좋게 보였고, 느바 어제 뭐 많은 경기들이 좋아 보이는 건 없었거든요. GTD 깔려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시카고 불스를 제일 좋게 봤는데 역배까지 잘 띄워줬네요. 오늘 주간 경기들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양 소노 대 창원 LG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양 소노는 정말 간만에 경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요즘에 경기가 많이 없었어요. 2승 7패하고 있고요. 올 시즌 답도 없어 보이고요. 작년과 비슷한 농구를 하고 있다고 제가 꾸준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죠. 용병을 굉장히 잘 뽑아야 되는데 용병은 잘 뽑은 것 같습니다. 나이트. 최근 4연패 빠져 있고 26일 이후에 올해 간만에 경기를 한다. 내일 백투백 정관장 경기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 두 경기 다 어떤 경기에 집중을 할지 참 애매하기는 해요. 두 팀 다 굉장히 좀 빡센 팀들이기 때문에 창원 LG 그리고 내일 경기는 정관장 리그 최상급 팀들을 만나기 때문에 두 경기 역시 좀 빡세고 상성적으로도 좋지가 않아요. 그죠? 소노는 이제 3점 효율에 따라서 경기가 갈리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이 소노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죠. 리그에서 외곽을 가장 많이 던지는 팀 중에 하나고요. 이런 팀들의 특징이 제가 포워드진이 약하다고 말씀을 드리죠. 그죠? 용병들은 그렇게 하고, 포워드진은 국내 자원들로 채워야 되기 때문에 포워드진이 밀려버리면은, 이런 부분들에서 문제가 좀 생기기는 한다. 고양 소노가 대표적인 이런 팀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3점 효율에 따라서 경기를 갈리는 케이스가 많고 3점을 진짜 엄청나게 던집니다. 경기당 평균 30개 정도 던져요. 창원 LG는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스쿼드상 창원 LG한테는 좋기가 좀 힘들다. 이런 말씀을 제가 자주 드리죠. 그렇죠? 뭐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창원 LG는 타마요를 필두로 포워드진이 좋은 팀이기 때문에 타마요 억제가 힘들어요. 보나 마나. 이 경기 이거 뭐 스코어보드를 눌러 보나 마나. 근데 실제로 어땠을까요? 타마요 36분 뛰면서 22득점, 10리바운드 역시나 제어가 안 됐습니다. 제어가 안 됐다. 타마요는 4번 쪽에서 포스트업도 또 되는 양반이 힘도 굉장히 좋거든요. 얄쌍해 보이지만은 이 양반 힘도 굉장히 좋아. 타마요하고 마레이의 특징이 뭡니까? 기술이 그렇게 많지도 않아, 이 양반들. 그냥 궁뎅이로 밀고 들어가면 못 막아. 마레이, 마레이 진짜 포스트업 치는 거 보면 진짜 웃깁니다. 개꿀점 보내드렸고요. 궁뎅이 밀기 포스터. 아무튼 요 부분들 때문에 상성이 그렇게 좋지가 않다. 일단 한번 만난 적이 있고요. 74대 80으로 은근히 좀 경기 자체는 좀 비비기는 했고요. 이날 경기에서 좀 특징으로 볼 만한 거는 3점을 25개 던져서 6개, 24%. 3점 효율이 좋게 안 나왔는데 경기 자체는 어느 정도 비볐다는 겁니다. 창원 LG가 요즘에 올 시즌에 이런 농구를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해요. 생각보다는 경기 자체가 좀 많이 비벼지는 경기가 많아. 근데 창원 LG가 강점이 뭡니까? 클러치에서 득점력으로 해결하는 것도 있지만 클러치에서 수비 집중력이 너무 좋아요. 경기 후반에. 경기 초반에는 비슷비슷하게 가다가 한 3쿼터부터 이제 수비 셋이 말도 안 되게 좋게 돌아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올 시즌 창원 LG 특징이라고 좀 보여지긴 합니다. 어쨌든 소노가 외곽 생산성이 좋지 않았던 경기에서 창원 LG 상대를 어느 정도 비볐다는 거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봐줄만 하고요. 하지만 이 경기에서도 수비 리바운드 19대 28 개털렸고요. 공리 5개 대 14개 개털렸고요. 이게 소노의 어쩔 수 없는 농구라고 제가 진짜 거듭 말씀을 드리죠. 창원 LG 7승 2패로 올 시즌 무난하게 순항 중입니다. 피로도가 좀 관건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주 두 경기뿐이긴 한데 월요일 장판, 목요일 EASL 경기를 했습니다. EASL이 근데 홈 경기였기 때문에 뭐 데미지가 아주 크다.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닐 것 같고요. 전력적인 밸런스가 아주 좋은 팀입니다. 내외각 수비 모두 좋은 팀이고요. 뭐 공격 패턴도 다양하죠. 타마요하고 마레이를 필두로 포스트업, 포스트업에서 킥아웃 이런 것도 다 메리트가 있고요. 외곽에 조금 아쉬운 면이 좀 없지는 않지만은 6 이상의 폼이 꾸준하게 지금 괜찮은 시점이기 때문에 LG는 전체적으로 코트 밸런스가 아주 좋은 팀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올해는 확실히 수비가 작년 대비는 조금 헐거워진 느낌을 개인적으로는 좀 받지만은 그래도 클러치에서의 수비 집중력, 3, 4쿼터의 수비 집중력은 진짜 랄브를 탁 치게 만드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전력적으로도 차이가 나고요. 예, 상성적으로도 LG가 좋고. 예, 다만 걸리는 부분은 EASL 경기 한 경기를 좀 치렀다. 상대적으로 일정상으로는 손호가 좀 앞서 있다. 뭐 노나 먹기 이슈, 뭐 홈 원정을 바꿔서 그런 거를 기대를 해야 되고요. 최근 두 시즌 동안 손호는 LG 상대로 딱 두 번 이겼는데 이 2승이 전부 홈에서 경기였다. 뭐 이런 점들이 리스크일 것 같아요. 예, 근데 이거는 뭐 창원 LG를 봐야 됩니다. 창원 LG 승에 오바. 창원 LG를 들고 갈지 말지만 결정해야 되는 경기가 아닌가. 다음 경기는 서울 삼성 대 장판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 보내드렸습니다. 서울 삼성 최근에 4승 5패. 서울 삼성이 이제 부상자들도 좀 있었고 출발이 좀 좋지 않은데 나름대로 4승 5패면 잘 비벼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는 하고요. 최근 두 경기에서 승승 거두면서 나름대로 흐름을 한번 타고 있습니다. 용병 라인 문제가 없습니다. 니콜슨, 칸터, 구탕. 칸터가 사이즈가 약간 아쉽다. 이거 빼고는 칸터도 엉덩이 밀기 잘하고 왼쪽 돌파 잘하고 포인트존에서 2옵션에서 이 정도 5번이면은 괜찮은 옵션입니다. 실제로 칸터가 나오는 세컨 유닛 구간에서 서울 삼성이 방구 좀 끼는 케이스가 꽤 있어요. 제가 정말 자주 했던 말씀인데 고양 소노 서울 삼성 가스는 비슷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고 저는 지금 서울 삼성의 슛감이 아주 좋기 때문에 이 제가 언급드린 세 팀 노답 팀들 외곽으로 밀려난 팀들 중에서는 가장 티어가 높아요. 외곽 생성성이 지금 39.8%면 느바 팀들하고 좀 비벼볼 만한 정도의 3점 효율이 나오고 있거든요. 더더군다나 제가 이원석이 이 정도 슛감에 이원석이 들어온다. 이거는 메리트가 있다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직전 경기에서도 역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드러났었고. 최근 2연승은 이제 고양 소노와 이제 SK 뭐 부상자들이 많으니까 좀 약한 팀들을 만났다는 거는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확실히 이원석이 돌아온 삼성은 이제 메리트가 있는데 이원석이 이제 많이 뛰어봐 20분 정도 뛸 거고요. 지금 손목 쪽이 좀 좋지가 않아요. 이원석의 최대 장점 중에 하나는 슛이 좋거든요. 원석이는 정통 4, 5번 타입이 아니야. 포스터 메리트가 있는 양반도 아니고 슛이 좋아요. 은근히 미드레인지 게임 은근히 괜찮고 그런 부분들인데 지금 손목 쪽이 좀 좋지 않고 근데 원석이가 그래도 작년 올해 페인트존에서 퍼포먼스가 저는 점점 좋아지고 있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딱 보시다시피 프레임이 소금쟁이 타입이잖아. 홈그랜 타입. 그래서 페인트 존이 생각보다는 약해. 근데 투지나 이런 게 많이 좋아지긴 했어. 좀 적극적으로 부딪히기도 하고. 그래서 아무튼 일단 뭐 길게 못 뛴다는 거. 근데 일단 저는 일단 딱 개인적으로 지금 장판이 오늘 최준용 복귀 얘기가 있어요. 근데 최준용이 없는 장판이라면 나는 서울 삼성이 이겨봄직도 하다는 마인드거든, 솔직하게. 근데 최준용이 지금 오늘 들어온단 말이야. 요거는 이제 변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무튼 서울 삼성은 전 메리트가 있다고 봅니다. 외곽이 꽤 잘 터지고 있는데 원석이가 복귀를 했다. 이거는 서울 삼성이 너무 가려운 부분을 제대로 긁어줄 수 있는 부분들이라는 점. 반대로 장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판 올해 아주 좋은 시즌을 보내고 있죠. 부상자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6승 3패라는 아주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이 3패가 참 재밌어요. 3패를 한 팀들의 면면을 보면 수원 KT, 안양 정관장, 창원 LG 어때요? 팀들의 와꾸가 비슷하죠, 그죠? 비슷비슷한 팀들한테 졌어. 전부 다 수비팀들이죠, 그죠? 전부 다 수비팀들이고, 포워드진이 좋은 팀이고, 아시다시피, KCC는, 포워드진이 좋아요, 여기도. 포워드진의 뭐, 수비가 좋다, 뭐, 에너지 레벨이 좋다, 뭐, 리바운드가 좋다, 이건 아닌데, 포워드진의 공격력이 좋고, 허웅이 좀 미쳐있는 이런 느낌이죠. 비슷한 팀들한테 졌다는 부분들이 조금 좀 이제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인 것 같고요. 올해 장판은 최근 4경기를 보면, 최근 4경기에서 득점력이 굉장히 꺼져 있습니다. 최근 4경기 득점력을 보면 뭐 가비지가 난 경기들도 있기는 해요. 4경기를 보면은 64점, 57점, 71점, 72점 이렇게 나오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이제 그동안 부상자들이 있을 때는 허웅 해줘가 좀 많았어요. 허웅이 이제 클러치나 좀 해줘 이게 좀 많았어. 그래서 그 양반이 이제 폼이 좋았으니까 어느 정도 해결을 해줬지만 최근 폼이 조금 떨어지니까 득점력이 확 죽어버리는 이런 모습들이 이제 최근의 특징이라고 얘기를 좀 할 만한 것 같아요. 그렇다. 근데 어쨌든 여기에서 공격을 가장 잘 풀어줄 수 있는 최준용이나 허운 둘 중에 최준용이 돌아왔다라는 점은 그래도 긍정적으로 좀 봐줄 만한 요소. 최근에 그냥 장판은 수비팀이에요. 굉장히 낯설죠. 작년에 리그 최고의 허벌팀이었는데 올해 수비팀이라는 건데 실제로 지표가 그렇게 나옵니다.
올 시즌 9경기에서 71득점, 페이스도 그렇게 빠른 편이 아니고 가장 문제였던 리바운드 문제 많이 해결이 됐고 제가 패배한 팀들 수비팀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정관장이나 창원 LG 이런 팀들한테도 리바운드가 개그치 따일 법도 한데 생각보다 많이 안 따였어. KT전에는 엄청 밀렸거든요. 리바운드가. 근데 정관장 LG 같은 팀들 만나서도 리바운드가 많이 안 따였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쇼농이 작년에 경기를 많이 안 뛰었잖아. 그런 부분에서 컨디션이 올 시즌 괜찮은 것 같고요. 장지석이 워낙 잘해주고 있고. 저는 솔직하게 최준용이 안 나오면은 전 서울 삼성도 볼만하다는 마인드거든요. 역배 프랭까지도 생각했던 경기야. 근데 최준용이 나온다면 얘기가 조금 달라질 수 있다. 라는 거고요. 기준점이 최준용이 안 나오면 이건 언더를 갈겨볼 만해요. 제가 봤을 때. 일단 서울 삼성은 굉장히 오버팀이고 최근 기준으로. 그리고 부산 KCC는 최근 기준으로 굉장히 언더팀이거든요. 근데 기준점이 너무 높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최준용 이슈가 있었던 것 같고 이 정도 기준점을 준 거면 이건 최준용이 나올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최준용이 나온다면 장판을 봐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비가 어느 정도 되고 리바운드가 되는 시점, 스코어러가 필요한 장판에게도 너무너무 좋은 조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장판승에 언더 보겠습니다. 그래도 기준점은 좀 높은 것 같아요. 이원석, 최준용이 뛰는 매치업이라고 하면 156점은 좀 기준점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극단적인 오버팀, 언더팀 만날 때 조금 좀 어렵긴 한데 언어보가 저는 그래도 언더가 맞는 것 같네요. 다음 경기는 배구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 배구 한국전력 대 삼성화재 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보자마자 뭐 어떻습니까? 오버 찍고 싶죠. 개인적으로 오늘 그래도 남자 배구는 저는 상중하로 조금 나눠볼만 하다고 보거든. 남자 배구는. 여자 배구는 지금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은 덜 못하는 팀이 이기는 그런 거라고 보고. 전 남배는 일단은 뭐 1티어는 현케 손보, 2티어는 땅콩 우카, 나머지 떨거지들 요런 느낌이고요. 떨거지들 쪽에서 일단 한국전력이 상태가 제일 안 좋아 보이긴 하는데 뭐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겠죠. 우리 떨거지들끼리 이제 만났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세 경기 했고 전패를 했고 지금 오늘하고 다음 경기가 홈에서의 경기거든요. 근데 제가 이 두 경기 중에 저는 피카츄가 한번 이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두 경기 다 떨거지를 만나거든요. 오늘은 사마를 만나고 다음 경기가 옥저예요. 지금 한 번도 지금 승리가 없잖아. 이 두 경기 중에 한 경기 정도는 한번 이겨볼 만하지 않나 한전이. 둘 다 뭐 대단한 팀들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해볼 만하고 그 다음 경기는 원정이고 선보하고 우카를 만나거든요. 제 개인적으로는 상위 티어라고 생각하는 팀들을 만나기 때문에 피카츄가 해본다고 하면 이 경기 아니면 다음 경기가 저는 확률이 일단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첫 경기는 개판이었습니다. 우리 카드 만나가지고 3대0으로 패배를 했고요. 아시다시피 이 경기는 이제 세터 문제, 김주영 세터가 들어갔고 엉망진창이었어요. 아예 공격 저립이 안 됐습니다. 서재덕밖에 안 보였던 경기고요. 이후에 두 경기 대한항공, 현케 나름대로 뭐 조금 방구 좀 끼는 팀들 만나가지고 한 세트씩 따내기는 했습니다만 역시나 좀 전체적으로 좀 밀리는 경기를 할 수밖에 없는 왁구라고 좀 보여지죠. 근데 어쨌든 뭐 대한항공전에서도 한 세트를 당연히 따냈고 한 세트 정도는 또 비비는 세트를 좀 보여주기도 했고 그리고 현케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현케전에서도 한 경기를 따냈고 그리고 현케전에서도 뭐 주수까지 가는 한 경기를 또 있었고 그래서 나름대로 뭐 사위권 팀들하고도 좀 비벼보는 모습을 세터 교체 이후에 보여줬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봐줄 만한 것 같아요. 가장 큰 변화가 지금 하승우 세터죠. 하승우 세터가 오고 나서 두 경기 땅콩, 현케 만나서 한 세트씩 땄고 두 번째 세트들도 비비는 모습을 보여줬다. 아시다시피 베논이라는 1티어로 갈 수 있는 용병이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 친구가 세터 교체 이후에 공성이 한 평균 46, 7% 지금 나오거든요. 그래서 좋아진 모습을 좀 보여준다는 점 이런 점들은 뭐 긍정적으로 봐줄 만한 것 같아요. 일단 에디는 좀 적응 기간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죠? 에디하고 지금 김종호하고 좀 폼이 좀 좋지는 않은데 에디가 일단 직전 경기에서 15득점, 김종호도 15득점 하긴 했지만은 조금씩 시간이 좀 더 필요해 보이고요. 두 선수 모두 근데 좀 그 리시브에서 흔들리는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은 좀 리스크를 좀 찝어볼 만한 것 같아요. 에디가 조금씩 좀 좋아지는 모습이 나오긴 하지만 시간이 조금 필요해 보인다.
삼성화재 2패 뒤에 1승을 했고요. 예, 외국인 세터라는 조금 이제 리스크 있는 선택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2패를 해버렸고 이 외국인 세터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우카를 그래도 3대 0으로 셧아웃 잡은 거는 좀 인상적인 부분이긴 했어요. 이 도산지 세터가 확실히 이제 높이가 좋다 보니까 앞에 블로킹 라인 세울 때 좀 강점 그런 것들을 확실히 좀 강점으로 좀 보여지기는 하는 것 같아요. 희망편이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예. 일단은 우카전에서는 팀이 전체적으로 너무너무 잘 풀린 경기였다. 팀 공성이 64%나 찍혔고요. 이건 뭐 팀이 완전히 고점이 좀 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도산지 세터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블로킹도 4개나 나왔었다. 이런 부분들이고요. 네, 아시다시피 아히를 제외하면 국내 공격 라인이 김우진밖에 없어요.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전체적으로 높은 티어를 두기에는 조금 좀 어려움이 좀 있어 보이기는 한다. 근데 이날도 리시브는 전체적으로 좀 많이 불안했거든요. 이날도 리시브 효율이 27%밖에 안 나왔거든. 근데도 일단 승리를 거뒀다. 공격이 압도적이었다. 도산지 세터 희망편을 봤다. 이런 경기라고 좀 보여지긴 합니다. 역시나 뭐 전체적으로 사마가 조금 더 나아 보이는 그 정도 느낌도 있기는 합니다만 한국전력도 점점 경기력이 좀 나아진다는 부분들 홈에서 2경기 중에 한 경기는 이겨볼 만한 엄대엄의 대결이라는 부분들 사마가 전체적으로 좀 나아 보이긴 하지만 1.43 똥배당을 받을 만한 와콘지에 대한 의구심이 좀 있습니다. 저는 한전 프렌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름대 도공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 배구 정말 뭐 엉망진창이죠, 그죠? 엉망진창이고 모든 팀들이 세터 문제를 안고 있다. 그래도 좀 계산이 좀 서는 팀들의 맞대결이기는 합니다. 기름 2승 1패 나쁘지 않은 스타트고요. 3경기에서 2경기를 풀세트 접전을 치렀다는 점은 포인트입니다. 오늘도 오바를 한번 생각해봄직한 부분이겠죠. 실바라는 확실한 1옵션을 가지고 있고요. 몰빵도 가능한 양반이고 레이나가 1, 2경기에서는 좀 안 좋았거든요. 근데 세 번째 경기에서 공성 48%를 찍어주면서 조금 기대감을 좀 올리고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좀 볼만하지요. 나머지 공격 자원들은 뭐 유서연, 권민지 조금 좀 아쉽죠. 아무튼 레이나가 좀 적응기인데 세 번째 경기에서 좀 좋아졌다. 경기를 거듭하면서 좀 좋아졌다. 이런 부분들은 뭐 긍정적으로 봐줄만 합니다. 지금 뭐 전국의 세터들이 난리인데 여기는 그래도 세터 왔고 괜찮은 팀인데 안해진 세터면은 그래도 티어가 좀 높은 세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 양반이 지금 폼이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경기 중에 뭐 중간중간 빠졌다 하는 경기 세트들도 좀 있고 아무튼 상태가 썩 좋지는 않다. 기대감이 있는 양반이긴 한데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 좀 안정적으로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기는 들어요. 도공 2승 1패 통장 흥국 상대로 연승하고 있고요. 모마 강소희 타나차 미들라인 높이에 대한 기대감도 꽤 있어 보이긴 합니다. 여기에도 근데 김다은 김윤정 세터의 문제가 계속 있다라는 말씀을 거듭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김다은보다는 이윤정 세터를 좀 중용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와주고 있고 근데 참 이윤정도 근데 뭐 엄청나다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그죠? 그냥 우리가 도공한테 바라는 거는 그냥 안 좋으면 좀 바꿔서 좀 써라 이런 거죠. 둘 다 고만고만한 매치업으로 좀 보여집니다. 전체적으로 기름이 조금 왁구가 나와 보이긴 합니다만 도로공사도 미들에서의 장점이 저는 조금 더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역시 고만고만해 보이고 양팀 다 지금 풀세트 경기를 2번이나 치렀다는 점 감안하면은 오바를 봐야 될 것 같고 역시 제일 안정적으로 보여지는 거는 도공 프렌입니다. 프렌 오바 그래도 승패는 기름 쪽이 조금 나아 보여요. 이 레이나가 그래도 세 번째 경기에서 폼이 좀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자 마지막 경기 가기 전에 여러분들 따봉질차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빨리빨리 시작을 여러분들 편히 봐서 해드렸으니까 따봉질차 한 번씩만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빨리빨리 해드려야 여러분들이 좋으니까. 자 마지막 경기 농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주 DB 대 모비스. 이 경기를 딱 보자마자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제가 여러분들 DB가 이 정도 배당을 받을 만한 지금 왁군가에 대한 의구심이 슬쩍 있습니다. DB가 1.37이다. 글쎄요. DB 6승 4패 무난한 성적을 찍고 있고요. 패배한 팀들 보면은 뭐 전체적으로 강팀들을 만났습니다. 장판, 스크, KT 상대로 LG 상대로 패배를 했습니다. 참 이런 거 보면은 KT가 참 무난무난하게 잘해요. 그죠? 수비가 워낙 좋으니까.
DB는 올 시즌 달라진 팀 컬러에 대해서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죠. 앨런슨, 알바노의 투맨 게임, 이 두 선수로 파생되는 스페이싱 이런 것들이 최대 장점이고요. 예, 국내 자원진들이 득점 볼륨을 채울 수 있는 선수들이 많이 부족한데 앨런슨이 외곽 플레이를 하고 탑에서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양반이고 예, 두 선수 다 스페이싱을 엄청나게 넓혀줄 수 있는 양반이기 때문에 올 시즌 강상재가 미쳐 날뛰는 모습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거 누군가 받아먹기를 해야 되거든. 근데 강상재가 직전 경기를 안 나왔죠. 예, 그래서 이 받아먹기가 조금 약하기는 했다. 누가 받아먹었냐? 김보배가 받아먹었습니다. 예, 김보배가 13득점 했고, 예, 6리바운드 잘했다. 김보배가 진짜 보배예요, DB한테는. 그죠? DB가 산성이고, 종규 씨가 나간 상태에서 이 양반이 진짜 메리트가 크다. 이 양반이 실제로 용병 매치업도 어느 정도 좀 커버 칠 수 있을 정도는 되거든요. 개인적으로 수비만 놓고 보면은 하윤기보다 나아 보인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전 윤기는 용병 매치업이 안 되거든. 그래서 김보배가 메리트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하고요. 근데 강상재가 안 나오는 거는 조금 좀 그래요. 예, 결국에는 DB의 가장 큰 문제는 누가 받아먹어 줄 거냐, 넓어진 스페이싱을 그런 부분들인데 확실히 김보배는 아직은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들죠. 그래서 강상재가 일단 직전 경기를 안 나왔고, 오늘 경기가 안 나온다고, 나올지 안 나올지는 뭐 모릅니다. 모르는데, 강상재가 안 나오는 거는 확실히, 조금 아쉬운 부분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확실히 DB는 작년에는 좀 언더팀 기조가 있었지만 올해는 좀 오버팀입니다. 템포도 좀 빠른 템포도 꽤 템포 푸시도 적당히 하는 편이고 두 선수의 임팩트가 너무 크고 둘이 정말 안정적으로 뽑아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근데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앨런슨이 은근히 5번 매치업에서 많이 은근히가 아니라 좀 많이 밀려요. 제가 봤을 때는 많이 밀리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그걸 커버치기 위해서 김보배가 있다는 거. 하지만 이걸 완벽하게 커버칠 수는 없다는 거. 예. 그래서 DB는 약간 오화팀이다 최근 기준으로. 이번 주 수요일만 경기를 했고요. 반대는 모비스입니다. 4승 6패. LG와 KT 상대로 나름 잘 싸웠지만 패배를 했다. 모비스도 작년에 비해서 왁구가 많이 달라졌다. 2점 게임에서 3점 비율을 많이 올렸다는 부분들을 특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최근에 해먼즈하고 서명진이 괜찮은 폼을 좀 보여줍니다. 예, 이 양반들이 슛감이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경기 자체는 좀 비비지만은 한 끗 두 끗이 항상 모자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많이 보여주기는 한다. 일단은 모비스의 팀 기조는 작년하고 조금 달라지기는 했지만 그냥 많이 주고 많이 넣어서 이겨야 되는 팀의 어떤 기조는 비슷하다고 봅니다. 올 시즌 승리한 4번의 경기들을 보면 80득점, 82득점, 78득점, 80득점. 네. 확실히 많이 넣어서 이겼다. 네, 많이 넣어서 이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번 주 목요일 한 경기만 치렀고요. 예, 서명진, 해먼지가 좋은 폼을 보여주고 있다. 한 번 만난 적이 있는데 DB가 간신히 승리를 거뒀습니다. 예, 시즌 극초반에 만났던 경기고 3점 차로 DB가 간신히 승리를 거뒀다. 이 경기도 보면은 거의 엄대엄이거든. 근데 왜 똥배를 받았을까? 강상재가 나오나요? 강상재가 근데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압도적인 차이가 아닐 것 같은데. 일단은 이 두 팀의 매치업은 일단 오바를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지금 최근에 약간 오바세가 좀 꺾인 크블인데 둘 다 굉장히 오바팀이거든요. 그죠? 예, 경기를 좀 뜨문뜨문한 게 살짝 거슬리긴 하지만 둘 다 오버팀이고 둘 다 4번 용병이라고 봐야 되고 예, 일단 높이 쪽에서는 당연히 뭐 앨런슨이 낫고 딱 그거예요. 전체적으로 DB가 조금 나아 보이거든. 근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배당이 1.37마다 배당이 아니야. 제가 느끼기에는. 음. 모비스도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고 모비스가 저는 이길 수도 있는 경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근데 1.37을 줬다. DB가 조금 나아 보이긴 하지만 이거는 저는 프렌을 보겠습니다. 예. DB 프렌에 아니 모비스 프렌에 오바. 모비스도 한 끝이 항상 부족하긴 하지만 4.5만 한번 해볼 만한 요소 정도는 충분히 되지 않나. 예. 울산 모비스 역배 프렌 156.5는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바요 생각하시는 분들은 또 강상재 출전 여부가 나름대로 뭐 또 중요하겠죠. 예, 아무래도 강상재가 있을 때 공격이 조금 더 원활할 테니까. 예. 예, 녹화는 여기까지.